송은재TV 시작합니다. 이재명이 잠시 뒤에 법원에 출석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출석을 합니다. 이재명의 이 선거법 재판, 이건 거의 많은 혐의가 드러나 있습니다. 거짓말 두 가지 한 것인데,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의 여론은 이 선거법 재판 좀 서둘러 달라라는 겁니다. 선거법 위반의 재판은 대법원까지 1년 이내에 끝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키지를 않습니다. 재판부에서. 송철호, 김경수 모두 재판이, 김경수는 3년을 끌었고 송철호는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장을 하고 나간 지 지금 한참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재판 1심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 이 재판부에 대해서 이 재판 기일을 직접 관여할 수는 없지만 대법원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판을 서둘러 줄 것을 얘기할 수 있고, 심하면 징계를 할 수도 있고 윤리위에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 고의적인 재판 지연. 이 혐의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고 김문기를 모른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백현동에 특혜를 준 것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김문기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방송 인터뷰에서였는데, 이재명은 많은 직원들이 있으니까 사실 금방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리고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김문기를 모르지는 않았지만 금방 생각이 나지 않았다. 직원들이 많았으니까. 그리고 몇 번 봤다고 안다고 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이재명이 데리고 있는 직원이었습니다. 데리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한 것은 의도적이었다라는 쪽이 상식이고, 지난주에 재판부의 분위기도 그런 식으로 흘러갔습니다. 그 다음 백현동 특혜, 여기와 관련해서는 이재명이 국정감사장에서 국토부 협박에 따라서 자신이 특혜를 줬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또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이 백현동에 자신이 특혜를 준 것, 이게 적극적인 행정이었다. 성남시를 위해서, 성남 시민을 위해서 이재명의 성남시가 적극 행정이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치적으로 홍보했던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국토부의 협박에 의해서 특혜를 줬는데 그게 자신의 치적이다라고 하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이 선거법 위반, 거짓말 두 가지 한 것은 피해 나갈 수가 없고, 여기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이재명은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도 없습니다. 또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합니다. 민주당 망하는 거죠. 문제는 이 재판 기일입니다. 이재명이 가능한 한 재판을 질질 끌 것이다. 이게 지금 지난해 10월에 기소가 됐습니다. 법대로라면 오는 10월이면 대법원까지 모두 끝나야 합니다. 이 부분을 벌칙 조항이 없다라고 해서 그냥 손 놓고 있느냐? 아니,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재판부에 독촉을 할 수도 있고, 고의적으로 재판부가 시간을 끌게 되면 고의적으로 끌 경우에는 징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윤리위에 회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압박의 방법이 있다. 또 오는 10월이면 김명수가 이제 옷을 벗고 나갑니다. 대법원장이 바뀝니다. 내년 4월 총선 전에는 이 재판이 끝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거법 위반 재판, 이 거짓말 두 가지 한 것은 매우 단순합니다. 이 사안 자체가. 그래서 질질 끌 이유가 없다. 내년 총선 전에는 재판을 끝낼 수 있다. 김명수도 나가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을 따라야 한다. 이런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오늘 국회에서 최고위원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거의 발악을 하듯이 욕설을 쏟아부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해 왔는데 결국 나라를 팔아먹었다. 영업사원이. 어제 한일 정상회담은 우리 외교사에서 가장 부끄럽고 참담한 순간이었다.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의 사죄나 반성은 전무했고, 정부가 공언했던 일본의 대응 조치 언급조차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어제 일본의 기업들, 그중에는 가해 기업들까지 포함을 해서 기금 형태로 보상을 한다라는 것도 합의를 했고, 지소미아 부분, 수출 규제 모두 정상화를 했고, 이 사과 부분은 그동안 계속 일본 정부가 해온 그 사과의 태도를 그대로 그 기조를 유지하겠다. 특별하게 한 번 더 또 사과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사실을 지금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향해서 야당 대표가 그 욕설을 하고 있습니다. 오므라이스 한 그릇에 인권, 역사, 정의 전부를 맞바꿨다라고 하면서 이 망국적 야합에 결연히 맞서기 위해서 오는 18일 서울시청 앞에서 정부 규탄 집회를 열고 자신이 직접 연설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흔히 이렇게 위기에 몰린 사람들이 절규를 하고 욕설을 내뱉는 법인데 이재명은 이제 국정의 책임감은 조금도 없는 겁니다. 최근에 이재명이 민주당 모임에 가서 다음 총선 승리를 위해서 자신이 모든 것을 하겠다. 어떤 일이라도 하겠다. 그게 무슨 뜻이냐? 이재명이 혹시 당대표직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냐? 그 가능성을 말한 것이 아니냐? 절대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 뭘 하겠다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모든 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방탄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또 민주당이 당헌 80조, 기소가 되면 당직을 내려놔야 되는 당헌 80조를 고치겠다. 국민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이미 당헌 80조를 고쳐서 단서조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당무위에서 정치 탄압이다 이런 이유로 당직을 내려놓지 않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단서조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이 당헌 80조를 가지고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이재명이 민주당 의원들 앞에 가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자신이 모든 것을 하겠다.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 한일 정상회담을 보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논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정에 책임 있는 자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안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의 민주당 이렇게 욕설만 하고 선전선동만 하는데 대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최소한 국정은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외교 문제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을 가지고 한일 관계를 회복시키는 이것 이외에 어떤 대안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민주당의 대안은 문재인 정권 5년처럼 방치하는 겁니다. 죽창가를 부르는 겁니다. 저런 세력은 집권할 자격이 없다. 국정의 책임감이 전혀 없다. 이 부분만은 이재명의 민주당이 이 비판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 오늘로 두 번째 출석을 합니다. 오는 31일은 세 번째 재판이 열립니다. 여기에는 유동규가 증인으로 나섭니다. 유동규가 이재명이 왜 김문기를 모른다라고 했는지, 이재명이 김문기를 모를 수 없는 이유, 왜 이게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모른다라고 했는지 유동규 입을 통해서 모두 터져나오게 될 겁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내년 총선 이전에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국민적 여론에 따라서 대법원도 바뀌어 갈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이 바뀌지 않는다면 오는 10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바뀌는 그 시점으로도 총선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은 굉장히 단순한 것이어서 시간을 끌 이유가 전혀 없다. 이게 시간을 끌게 되는 것은 고의적이다. 재판부에 이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이 발악을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